글로벌 마켓뷰입니다. 명민준, 권예림 외신캐스터 두 분과 이야기 나눕니다. 자, 명민준 캐스터, 미국 증시 마감 상황 들어볼까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죠. 자, 실적 발표들이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의 실적 어떻게 나왔는지도 듣고 싶네요. 네, 경제 지표가 부진했던 가운데 뉴욕 증시는 혼조 양상을 나타냈습니다. 이 금융권 실적이 예상치를 충족시킨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강한 상승세를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다우존스는 0.3%가량 가장 강한 흐름을 나타냈고요. 18,000포인트를 다시금 회복을 했습니다. 오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0.2%가량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S&P 500 같은 경우는 강보합 2,095포인트까지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다우가 하루 흐름 가장 강했는데요. 하루 흐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제 지표 중에서는 이 미국 GDP의 66%를 차지하고 있는 소매 쪽 지표가 나왔습니다. 이 3월 소매 판매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지만 이 투자자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기는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비 심리는 아직까지도 얼어붙었다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어닝 시즌의 초반 악재보다 호재가 많지만 주가 상승에 크게 힘을 보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상승 촉매제가 부족하기 때문에 증시가 큰 탄력을 받지는 못한다는 평가고요. 당분간 이 증시, 기업들의 이익 향방에 따라서 좌우될 것이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또한 연준이 주시하는 경제 지표의 영향력이 높아질 것이다라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목됐던 이 주요 기업들의 실적 대부분이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조를 보였습니다. 먼저 JP모건과 웰스파고가 금융권 실적의 포문을 열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예상치를 가볍게 웃도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트레이딩, 이 주식 거래와 이 투자은행 쪽이 개선세를 보였고 주택담보, 이 모기지 매출이 45% 넘는 큰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헬스케어 업체죠. 이 존슨앤존슨즈도 의약품 판매 호조에 예상치를 웃도는 성적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강달러로 인해서 연간 순이익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라는 점도 좀 참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인텔도 예상치에 겨우 부합하는 모습, 예상치를 상회했다, 호조를 보였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텔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업황,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 IT 기업들의 또 바로미터 역할까지 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게 생각이 되는데요. 먼저 1분기 순이익 같은 경우는 보셨다시피 예상치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매출은 소폭 하회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에 영향을 줄 만큼 큰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한 최근에 스마트폰 그리고 태블릿 PC들이 늘어나면서 PC 사업부는 계속해서 침체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됐고요. 하지만 노트북 생산이 반등을 이뤄내면서 PC 산업의 부진을 상쇄했다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될 것은 이 호조를 보였던 기업들인데요. 바로 이 데이터 센터, 사물인터넷 메모리 칩입니다. 이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네이버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도 연율로 19%가량 큰 증가세를 보였고요.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먹거리로 점쳐지고 있는 이 IoT, 이 사물인터넷 같은 경우도 11% 넘게 성장했습니다. 또한 삼성의 갤럭시 탭에도 들어가고 있고 구글 글래스에도 탑재될 전망인 이런 칩 부분도 강세를 보였고요. 이로 인해서 인텔 시간의 거래에서 3% 넘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내일은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 넷플릭스 등의 실적이 예상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주목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예림 캐스터한테 들어볼까요? IMF에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이에 대해서 시장에서 흘러나온 이야기도 전해주시겠습니까? 네, 이 3.3% 무슨 숫자일까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4%포인트 낮춰 3.3%로 내려잡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이후 두 차례나 내리막 조정을 받은 건데요.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꾸준히 급증하고 있고 투자 심리가 부진해 약해진 성장 모멘텀을 그 이유로 꼽았습니다. 한편 올해 글로벌 경제 성장률 전망은 3.5%로 기존에서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만 현재 전 세계 경제 성장률에 대해 두 가지 의미의 성장세를 반영하고 있다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This global number reflects two main evolutions. The first one is an increase in the growth rate of advanced economies from 1.8% last year to 2.4% this year, but it is offset by a decrease in the growth rate of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from 4.6% last year
to 4.3% this year. We think that the business climate is not good. We think that the price of oil has major adverse effects. So this is why we're forecasting a recession. 네, 이 IMF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선진국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상향 조정됐지만 이 러시아나 브라질 등과 같은 신흥국 경제에는 우려할 만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결국 전 세계 경제 성장률의 상승폭이 상쇄됐다고 강조했는데요. 이어 현재 글로벌 기업들의 기업 환경 그리 양호한 편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또 유가 하락세가 경제 성장의 역효과를 불러일으키며 특히 러시아가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엔 명민준 캐스터가 실적 발표한 기업들 개별적으로 주가도 움직이겠지만 이 업종별로 분위기도 전해 듣고 싶습니다. 그의 마감 상황까지도 한번 들어볼까요? 네, S&P 500 섹터별 흐름. 오늘 에너지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국제 유가가 2% 넘게 오른데 에너지주가 화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2% 넘게 홀로 강한 흐름을 가져갔고요. 전체적으로 약보합권, 강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기술주가 오늘 약세를 보이면서 0.3% 약세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유럽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과열 경계감이 조금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이 유럽 중앙은행의 이 정례 통화정책 회의 내일로 예정돼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관망세가 펼쳐지면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런던 증시까지 일제히 하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남부 유럽은 하락폭이 조금 더 컸는데요. 그리스와 스페인, 이탈리아가 1% 넘게 약세를 보이면서 마감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상품 시장 짧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달러부터 보실 텐데요. 달러가 주요 통화에 대해서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소매 판매가 예상외로 조금 부진을 나타낸 것에 의해서 달러가 소폭 약세를 나타냈는데요. 달러 인덱스 다시 98레벨대로 떨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엔달러 환율도 119엔대로 내려간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 보시면 오늘 WTI와 브렌트유 1%에서 2% 넘게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재료가 있습니다. 권예림 캐스터가 자세하게 전해드릴 테고요. WTI 오늘 배럴당 53달러 선 중반까지 올라온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바로 오늘의 SNS 통해서 확인해보죠. 권예림 캐스터. 네, 미국 소비자들이 드디어 지갑을 열기 시작한 걸까요? 3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던 미국 소매 판매 드디어 반등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이코노미스트들이 예상한 1%에는 못 미치는 0.9% 상승폭을 기록했는데요. 도이체방크의 조세프 라부그나 이코노미스트는 자동차를 제외한 소매 판매는 0.4% 상승했지만 이 리테일 컨트롤은 실망스러웠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여기서 리테일 컨트롤은 자동차나 건축물 자재, 가솔린을 제외한 미국 상무부가 GDP를 산정해 변수로 사용한 지표입니다. 이 전문가는 특히 한파와 같은 날씨 요인이 이제는 부진한 미국 소매 판매를 감싸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는데요. 이제는 날씨 요인이 그저 겉으로 보이는 변명거리만 될 뿐이라고 전했습니다. 물론 미국 북동쪽 지역과 같이 인구 밀집도가 높은 곳에서는 3월에도 한파가 있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전문가는 사람들이 3월 추운 날씨 때문에 이 레스토랑이나 바를 가기 위해 꼭 필요한 자동차 구매를 미루지는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마지막 트윗 살펴보실까요? 어제 상하이 증시 1분기 GDP 발표를 하루 앞두고 등락을 거듭하다가 결국 상승 마감했죠. 특히 철도주가 강세를 보이며 증시의 상승 견인 역할을 톡톡히 했습니다. 현재 시장에서는 오늘 발표되는 중국 1분기 GDP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이 전문가는 이미 중국 GDP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7%를 하회하더라도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오히려 최근 중국 정부의 부정부패 단속과 정책 모멘텀이 강화된 가운데 이 시장은 경기 부양 기대감이 한층 높아진 상황인데요. 어제 중국 리커창 총리는 앞으로 경기 부양을 위해 노력을 강화할 것이라는 말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경기 부양에 앞서 개혁을 더 강조하는 인사도 있었습니다. 이 행크 폴슨 전 미국 재무장관은 이 중국은 경기 부양보다 개혁에 더 힘을 써야만 구조적으로 경기 부진에 벗어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두 분 이야기 잘 들어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